자, 이번 시간에는 비유동 자산 중에 비유동 자산에는 다 같이 토요 모기 앞글자만 시작. 다시 한번 시작. 토요 모기 한 번 더 시작. 토가 투자 자산, 유가 유형 자산. 지금 유형 자산 공부하고 있습니다. 유형 자산의 의의 한번 읽어 드릴게요.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는 게 좋아요. 유형 자산이란 회사가 영업활동 동그라미 영업활동에 장기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보유하고 있는 형태가 있는 유형의 자산을 우리는 유형 자산이라 하는데,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건설 중인 자산, 이런 것들을 우리는 유형 자산이라 한다. 회계상의 유형 자산으로 분류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번 보니까 물리적 실체가 있다 없다? 있다,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여러분들은 개념만 보시면 돼요. 알았나요? 물리적 형태가 있다 없다? 있다. 그래야 유형이다 이 말이야.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 그러니까 투자 목적이냐 판매 목적이냐 영업활동이냐, 그러니까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해야 된다. 그리고 유형자산은 단기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장기간 사용할 것으로 전제로 취득한 자산이다. 그러니까 1년 이상, 1년 이후에 현금화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비유동자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형자산의 종류를 보면요, 토지는 영업활동에 사용하고 있는 땅이라든지 임야, 잡종지 같은 것들을 우리는 토지라고 한다. 영업용 건물이 들어서 있는 대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투자 목적이다 그러면 여러분 투자 자산으로 우리가 분류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목적이 반드시 영업활동에 사용해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건물, 여러분 건물은 우리가 건물이 완공되면 여러분 주의할 점이, 이게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요, 완성 건물이 있고 그냥 건물이 있어. 개정 과목이 완성 건물은 우리가 제조업에서는 사용하지 않아요. 건설 분양과 관련된 것을 완성 건물을 하고, 우리는 완성 건물을 사용하지 않고 완성되면 우리는 건물이라고 한다고요. 다 같이 뭘 한다고? 오케이. 다음 구축물은 건물 이외 동그라미, 건물 아니야. 건물이라고 할 수가 없어. 건물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들을 구축물이라고 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땅 위에 세워져 있는데 사람이 들어가서 할 수 없는 것은 구축물이다라고 이해하면 돼. 전봇대, 굴뚝, 이런 것들, 다리, 이런 것들이 전부가 다 뭘로 본다? 구축물로 본다. 다음 기계를 사오면 우리 다 같이 무슨 장치? 기계장치. 그 다음에 건설 중인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건물을 짓고 있는 중에 들어가는 전부가 다, 재반 비용들은 전부가 다 건설 중인 자산이라고 합니다. 아직 완공되기 전이야. 그래서 이것은 사용하기 전, 아직 사용하지 않아. 그래서 감가상각을 대표적으로 하지 않아. 이건 또 다른 것들은 다 감가상각하는데 가치가 감소하지 않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감가상각도 하지 않는다. 토지도 가치가 감소하지 않아. 감가상각 대상이 아닌 것은 건설 중인 자산과 토지가 바로 감가상각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음, 여러분 그 취득 원가를 결정할 때에는 재반 유형 자산을 취득할 때 부대 비용들은 다 대부분 다 포함한다고 배웠죠. 자, 토지와 건물 취득록세, 등기 수수료, 이런 것들은 다 포함한다. 기계장치도 운송비가 있을 수 있고 보험료, 하역비, 설치비, 시운전비, 이런 것들은 다 해당 자산에 포함한다. 화면을 보세요. 화면을. 여러분 화면 보시면 예제 문제 개념을 이해하면 되잖아. 그렇죠? 오케이. 기계장치를 구입했다 그랬습니다. 기계장치 구입대금은 다 같이 얼마라고 그랬어? 100만원으로 보이나요? 그 다음에 운임 얼마 들었어요? 10만원. 더 한다 이 말이지. 그 다음에 설치비 뭐 한다? 더 한다. 시운전비 뭐 한다? 더 한다. 그러면 이 기계장치 취득 원가는 얼마냐? 장부에다가 기계장치 가격을 얼마로 적을 거냐 이 말이지. 순수하게 구입 100만원만 적으면 틀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100만 원에다가 운임 더하고 설치비 더하고 시운전비 더하니까 총 얼마가 나왔어요? 120만 원으로 기계장치를 장부에다 적어라 이 얘기예요. 지금 내 얘기 무슨 듣고 있나요? 오케이. 다음 회계 처리는 유형자산을 취득했어요. 원가 취득 원가를 차변에 자산의 이름을 적는다. 다음 예제 문제 기계장치를 구입하는데 이제는 기계장치를 구입했어요. 기계를 사오면 나같이 우리는 무슨 장치? 기계장치. 그런데 소요된 비용과 부수적으로 발생한 취득 부대 비용은 아래와 같다 그랬어요. 자, 운송비가 있어요. 더한다 뺀다? 더한다. 설치비 시운전비 더한다 뺀다? 더한다. 보험료. 이것도 보험료는 여러분 운반할 때까지 거기에 취득하는 과정에서 운송비가 있었어요. 보험료를 말하는 거예요. 취득 이후의 보험료가 아니에요. 이거 알았어요? 취득 이후에는 그냥 보험료라고 비용으로 떨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건 취득할 때 들어올 때까지의 그 운송 보험료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건 다 해당 자산인 기계장치에 다 포함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순수하게 기계 구입대금은 300만 원인데 기계장치 여러분 회사에서 장부에다가 300만 원이라고 써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알았나요? 그러니까 여기 다 더하면 얼마가 됩니까? 320만 원이 된다. 그리고 현금으로 지급한 것은 취득부대 비용이라고 그랬네요. 취득부대 비용. 현금으로 구입한 건 얼마가 지급됐나요? 20만 원인가? 이렇게? 요거 부대 비용들은 현금으로 지급했고, 나머지는 외상으로 했다는 거 아니에요. 내년에 지급해야겠다. 외상 매입금이라고 하려고 봤더니 판매 목적 아니다. 그치? 그러니까 뭐라고 한다? 미지급금이라고 한다. 다음 여러분 있잖아요. 감가상각은 상당히 중요해요. 감가상각비. 여러분 이것은 감가상각비의 의의. 이것은 여러분 설명이 아주 잘 돼 있어요. 여기 보니 개념을 여러분 한번 읽어 드릴게요. 아주 이 개념을 무엇이든지 개념을 이해하는 게 여러분들은 반은 성공한 거예요. 개념만 이해하면은 여러분들은 성공한다 이 말이지. 개념을 알아야 돼. 한번 여기에 개념 설명이 잘 돼 있으니까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유형자산은 본래의 사용 목적에 이용될 수 있는 기간 동안 회사의 영업활동에 유용하게 사용되면서 효익을 제공하는 자산이다. 이러한 유형자산은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에 따라 수익을 기록할 때 비용도 기록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이라 하지요. 따라 유형자산이 효익을 제공하는 기간에 걸쳐 이러한 자산들이 우리 회사에 돈 벌어주는 기간 동안에 이런 얘기예요. 그 기간 동안에 이 비용도 같이 기록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어떤 이름으로? 감가상각비라는 이름으로 비용화한다. 예를 들어 제조업을 영위하는 각 회사가 영업활동을 하기 위해서 건물을 1억 원에 구입했다면 이 건물은 처음에 자산으로 1억으로 남아있다가 영원히 1억으로 남아있는 게 아니에요. 가치가 감소함으로써 감가상각비 비용화시켜가면서 건물이 소멸돼 가는 거예요. 모든 자산은 영업활동을 통해서 가치가 감소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럴 때 비용으로 시켜가는 게 감가상각비인데, 자 여기서 이 건물을 20년 동안 사용할 수 있다고 가정해보자. 그러면 이 건물은 회사가 영업활동을 하기 위한 장소를 제공해 줌으로써 우리 회사에 돈 버는데 효익을 제공하고 있다 이 말이지. 비록 건물을 취득하기 위한 지출은 구입 시점에 이루어지더라도 이 건물은 앞으로 20년 동안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건물 구입대금 1억 원을 취득연도에 모두 비용으로 처리하기보다는 모두 돈이 나갔기 때문에 비용으로 처리해버리면 그 한 연도에 여기 얼마나 그랬어? 1억 원이 다 비용으로 처리해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무엇으로 해놨다가 건물이라는 자산으로 해놨다가 20년에 걸쳐서 나누어서 비용화시키자 이 얘기예요. 이게 감가상각의 개념이에요. 여러분 20년 동안에 걸쳐서 안분 나눠서 비용화시켜가자. 한 회계 연도에 취득한 연도에 1억 원을 전부 다 비용으로 떨어버리면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 그래서 바로 이렇게 여기 바로 안분한다 이 말이에요. 안분 이게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나누어서 비용화시키는 것이 바로 합리적이다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감가상각비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감가상각비의 결정 요소는 3요소예요. 자, 감가상각 대상금액이라고 하는 것은 감가상각 자산의 취득원가, 사원가격이죠.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 무슨 가치라고 그랬어? 내역연수가 사용연수가 지나서 판매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잔존가치예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감가상각 대상금액이라 하면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빼버리면 감가상각 대상금액이 된다. 내역연수는 여러분 사용예상연수예요. 사용예상연수, 경제적 수명. 감가상각 방법은 대표적으로 가장 대표적인 게 정액법, 정률법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데 여기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정액법과 정률법은 이해해야 합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 감가상각을 여러분 여기 이제 대상 금액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내용연수, 예상연수를 했고 감가상각 방법은 여러분 대표적으로 정액법과 정률법이 있다 했는데 이 감가상각 방법은 여러분 하나씩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개념을 먼저 여러분들 정리해 놓은 다음에 알았나요? 여기까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